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김익겸 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적중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트 5 10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보기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근은 다 똑같은데 뒤에 뭔가 모양이 다르죠. 이럴 땐 여러분 해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이렇게 단어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요거는 동사 아니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몰라도 품사를 파악할 수 있죠. 다음 이렇게 뒤에 ed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알맹이는 무조건 동사예요. 왜? 동사 뒤에만 ed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ed 붙은 모양은 통째로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약어 잘 봐주세요. 다음에 이런 전미사는 무조건 시험 가기 전에 암기해야 합니다. ment로 끝나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ly로 끝나면 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번은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볼게요. 빈칸 뒤에 보니까 워크샵이라는 명사가 있죠. 학생들은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 하고 이거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전형적이지만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복합명사. 복합명사는 항상 앞명사가 뒷명사의 종류를 보여주거든요. 해석상 앞명사가 뒷명사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술회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다른 학술회 말고 자기계발 학술회. 괜찮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명사 앞에 형용사를 항상 넣지 말고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언제요? 앞명사가 뒷명사의 종류를 보여줄 때 다른 학술회 말고 자기계발 학술회. 괜찮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근은 같은데 뭔가 꼬랑지가 다르죠. 정리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 두 개의 친구는 건축가라는 사람 명사가 되겠습니다. 사람 명사. 다음 A번은 건축이라는 추상 명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명사긴 한데 A번은 일반 명사라면 데이빗 같은 경우, D 같은 경우죠. 사람 명사라는 거. 그래서 일반 명사와 사람 명사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앞에 by가 있죠. 원래 전치사 by는 행 위의 by로 뒤에 사람 명사랑 엄청 잘 어울려요. 뿐만 아니고 앞에 관사가 있죠. 그 말은 셀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architecture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여기 architect 사람 명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C 아니면 D인데 지금 앞에 한 명이니까 이게 architect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정답 단서는 앞에 by 사람 명사, 앞에 단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어휘 문제도 나름 스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명사입니다. 뜻을 한번 써볼까요? 얘는 완료라는 명사고요. 얘는 조심하세요. 받는 거죠. receive 보이죠? 그래서 환영회라는 뜻이에요. 환영회. 다음 요거는 특이하게 설립이란 뜻 말고도 업체란 뜻도 있어요. 특이하죠? 업체. 그래서 예를 들면 dining establishment 하면 먹는 요식업체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식당 그런 느낌이야. 다음 이 친구는 성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다 해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잖아요. 항상 주어의 짝꿍은 동사가 되죠. 동사를 보시면 will be held 보이죠? 개최될 만한 명사만 고르면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개최될 만한 게 뭐죠? 뭔가 행사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게 개최되겠죠. 이 중에서 유일하게 개최될 수 있는 건 환영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식적인 뭐이죠? 공식 환영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보고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일 때는 앞에 형용사 보고 뒤에 동사 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이제는 대명사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대명사는 뭐 주격, 목적격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한번 해볼게요. she 같은 경우는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해야 돼요. 어려운 말로 주격이라 하죠. 다음 이 친구는 동사 뒤에 위치해야 돼요. 또는 명사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자리로 구별해 주세요. A번은 동사 앞만 가능하고요. B번은 동사 뒤나 명사 앞만 가능하고요.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마지막 이거는 소유 강조 표현으로 보통은 이렇게 명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대명사마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푸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no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와 동사 앞에 빈칸이다 쉬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let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거 쉬해야 돼, 뭐 해야 돼 헷갈리죠. 지금은 이 let이 특이하게 오형식 동사로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인 이 B번의 대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마지막 요 no는 뭔데요? 이게 오형식 동사의 특징인데요. let 같은 오형식 동사는 뒤에 사람이 나오고 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t me know 이런 식으로 똑같은 느낌이죠. let 나오고 대명사 나오고 또 동사 원형 나와. 여러분 유명한 let it be 알죠? 다음 let it go 알죠? 또 많이 쓰이는 거 let's go 형태 알죠? let 동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뒤에 뭐가 나오고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그런 특이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허가 되죠. 그러면 우리 대명사 문제를 정답 B번이고요.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동사 앞에 위치하겠죠. 다음 B번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놈이고요. C번은 동사 뒤에 위치하는 친구고요. 이거를 주격, 목적격, 소유격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품사 기준으로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there's 이 친구는 좀 특이합니다. 얘는 유일하게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물만 가능합니다. 사물명사가 됩니다. 그들의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빈칸을 보면 비동사가 보이죠? 그럼 하나의 공식인데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 할지 명사 할지 결정하는 문제라면 뭘 골라야 돼요? 형용사가 훨씬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려면 이걸 보면 돼요. 만약에 형용사가 정답이라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거고요. 주어 앞에 넣어보면 깔끔하게 해석됩니다. 다음, 만약에 명사가 정답이라면 주어 명사와 똑같은 동격을 이룹니다. 완벽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 여기 있네요. 자동차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동사 뒤에 빈칸 나왔으니까 지금은 선택지는 거의 다 명사죠. 그럼 동격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들은 뭐가 아니다? 그들이 아니다. 이상하죠. 뭐가 좋아요?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건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억합니까?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오죠. 사람 나오죠. 우리 고객님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고객님 것, 그들의 것이 아니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명사의 소유를 보여주는 theirs가 되겠습니다. 뭐의 준말일까요? 유고의 준말인 거죠. 우리 고객님들의 자동차, 요거의 준말이 바로 theirs가 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명사로 대신 받은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소유 대명사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얘는 동사 앞에 위치, 얘는 명사 앞에 위치, 얘는 동사 뒤에 위치, 얘는 유일한 사물 것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오늘 대명사 파트네요. 지금 이 he 같은 경우는 동사 앞, his는 명사 앞 소유격이니까. 근데 조심하실 게 his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격도 되고 소유 대명사도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him은 보통 동사 뒤. 다음 himself는 보통 주어랑 동격을 또 이룹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보통 스스로 뭘 했을 때 죄기대명사 느낌으로 스스로라는 뜻의 그런 해석을 줄 때 정답이 되죠. 일단 빈칸은 submit이라는 동사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제출하다의 목적어니까 제출할 만한 명사를 고르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람을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제출해? 이심애매야? 말이 안 되죠. 사람을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유일한 사물 뭐였죠? 그의 것을 제출한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할 건 앞에 그게 뭔지 무조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뭐라고요? 앞에 그게 뭔지 무조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이죠. 주어가 여성분이니까 지금 보세요. 그녀의 이게 나온 거죠. 그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여성분은 그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쿡 씨는 그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his report의 준말이 되는 거죠. 그의 보고서를 그의 것으로 퉁치게 되는 겁니다. 대명사 이해하셨죠? 총 3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이제는 또 문법 문제가 되네요.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ed를 붙일 수 있는 얘는 동사였죠. 다음 이렇게 s를 붙이는 형태는 동사 아니면 명사였죠. 얘가 동사니까 명사는 안 되고 동사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통째로 ed를 붙인 형태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렇게 통째로 ing를 붙인 형태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제 수업 들으면 전혀 안 헷갈리는데 보세요. 이렇게 뒤에 ed를 붙일 수 있는 이 알맹이는 동사라고 했죠. 그럼 얘도 동사겠네요. 이 두 개는 동사가 되고요. 다음 ed를 붙이고 나면 이 통째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 보편적 이론이야. 어디에도 다 먹혀요. 다음 ing를 붙인 이 통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통째로 쓰세요. 통째로 임대계약서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덩어리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가 뭐죠? 덩어리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둘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미 동사가 있기도 하고요. 동사 충돌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ing 형태의 형용사보다는 ed형 형태의 형용사가 한 3배는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면 ed를 해야 돼. 모르면 ed 알았죠? 모르면 ed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모르면 ed를 하는데 해석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이게 설명을 또 해줄게요. ed로 끝나면 뭐뭐 된 이란 뜻이고요. ing로 끝나면 뭐뭐 하는 이란 뜻이고요. 그럼 해석상 수동 완료 느낌의 된일까? 아니면 능동 진행 느낌의 하는일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서 입장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되는 거예요?
계약서 입장에선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된 임대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정답 A번.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해석할 필요 없이 얘는 무조건 ED로 나온다. 얘는 형용사일 때 무조건 ED로 나온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뒤에 그만큼 문서명사가 잘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서명사. 작성된 문서. 요게 패턴이니까 요 덩어리 표현을 암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3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덩어리 표현을 암기하지 못했다. 시험장 갔다. 그럼 얘는 된, 얘는 하는으로 해석으로 풀어야겠죠. 근데 해석도 모르겠다. 그러면 ED를 고르는 게 더 합리적. 알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ly를 붙이면 부사죠. ly를 뺀 이 친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점의사 보고 바로 품사를 판단합니다. ly 붙으면 부사고 그거 빼면 형용사. 다음 이 두 친구는 명사 점의사가 되겠습니다. 품사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client data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복합명사예요. 증명해 보일게요. 앞명사가 뒷명사의 종류를 보여줄 때 복합명사 가능하다. 명사가 2개 연속 나올 수 있다. 다른 데이터 말고 고객 데이터 괜찮죠? 직원 데이터 말고 고객 데이터 그럴 때 명사가 2개 연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명사가 들어가면 그거는 명사 충돌이죠. 해석상 3중 복합명사가 아니니까 둘 다 탈락이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A번 하신 분 되게 많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면 명사 앞에 욕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왠지 정확한 고객 데이터 A 같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려면 이렇게 한 단어일 경우는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고객 데이터. 근데 지금은 빈칸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안 되고요. 부사를 넣어보겠습니다. A번 같은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지만 B번 같은 부사는 동사를 꾸미거든요. 해석해 볼게요. 정확하게 입력하다. 훨씬 낫죠. 정답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사는 어디에든 다 위치할 수 있어. 어디만 빼고. 명사 앞, 여기만 빼고는 부사는 다 위치 가능합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빈칸 나오면 뭐가 정답이에요? 여기에 빈칸 나오면 부사는 안 되죠. 부사는 명사 앞은 절대 위치 못하니까 여기에 빈칸 나오면 이제 형용사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석상. 알겠죠?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보기에 보세요.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가 아닌 것도 있고 얘는 부사죠. 연결부사라 합니다. 이럴 때는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부터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장의 동사 개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빈칸 바로 뒤에 동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쭉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동사가 2개라면 이 동사 2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하나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가 아닌 C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인데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올도는 보통 반전을 이끄는 경향이 있어요. 반전을 이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다. 그래서 일주일 전 요청 아직도 안 옴. 요게 반전의 느낌이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토익 잘하는 친구들은 이 스틸만 보고 올도를 골라요. 그만큼 스틸하고 잘 어울리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짝꿍으로 여러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가 아닌 것도 있을 때 이 2개는 접속사고요. C번은 전치사고요. D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부터 하자.
그래야 최소 2개를 날 수 있거든요. 볼까요? 이 문장의 동사가 may be taken,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완료 동사 하나 더 보이죠? 동사가 2개 있으니까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겠죠. 접속사가 아닌 이 2개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접속사를 좀 설명하자면 which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명사 뒤에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which는 명사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once 같은 경우에는 뜻이 2개예요. when 아니면 if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상 볼게요. 사진 촬영 안 됩니다. 공연이 시작하면, 공연이 시작할 때 괜찮죠? 오른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진 촬영 안 됩니다. 공연이 시작하면, 이렇게 가정의 느낌이니까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위치는 내가 명사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명사 뒤에 나오는 접속사고요.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면 이렇게 결정하다 뒤에는 잘 나와요. decide which 이런 식으로 어떤 거 할지 결정하다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나오든지 아니면 선택의 느낌을 주는 동사 뒤에 나오든지 decide죠. decide 그거 아니면 which는 먼저 놓지 마세요. 알았죠? 그럼 오늘 뭐 대명사 문제도 풀고 전미사 문제도 풀고 접속사 문제도 풀고 또 명사 어휘 문제도 풀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풀었습니다. 시험장 가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기를 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파트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파트 6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2세트입니다. 항상 여러분 여기 글의 속성을 보셔야 돼요. 박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기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명사 문법 문제고요. 이 친구는 명사 어휘 문제고요. 선택지를 보고 딱딱 규명을 해야겠죠. 다음 이 친구 아까 배웠던 접속사 할지 전치사 할지 문제고요. 마지막은 연결 문제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고 이게 힌트예요. 쉼표가 있죠. 사람 이름 나오고 쉼표가 있고 또 명사가 나오죠. 그럼 그것도 동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걸 고르면 돼요. 지금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er 붙은 설립자를 고르면 되겠네요. 이 오크라는 설립자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설립, 기초라는 그냥 명사가 되죠. 일반 명사가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사가 2개 연속되는데 가운데 쉼표가 있다. 생략될 수도 있지만 가운데 쉼표가 있다. 동격의 관계니까 사람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는 어휘 문제인데 파트 6 어휘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에 이분은 발표했다. 그분이 그렇죠. donate는 기부하다는 뜻이죠. 센터에 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앞에 있는 이 돈이죠. 이 파트 6는 다 연결됩니다. 여기에 빈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티켓 판매, 파티의 티켓 판매에서 온 겁니다. 지난밤 있었던 파티의 티켓 판매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 파티가 어디서 있었을까요? 파티가 어디서 있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화장품 회사에 우리 사장님이 기부를 하겠다. 그 기부금은 여기에 있었던 파티에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티를 열 만한 곳이 어딜까요? 화장품 회사에서 웬 박물관에서 파티를 열겠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죠. 파티가 어디 있었대요? 여러분 공장보다는 대리점, 가게 그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베스트는 D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 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최고의 정답을 골라야 돼요. 다음 3, 3번은 아까 풀었다시피 보기에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한번 빈칸을 보겠습니다. 빈칸을 보니까 여러분 빈칸 문장에 동사가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바로 D는 탈락이 됩니다. D번은 접속사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C번 같은 경우는 보통 between A and B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뒤에 보시면 쉼표 전까지 and가 없으니까 먼저 넣진 마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despite 아니면 전치사 for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 뒤에는 보통 기간 명사가 엄청 잘 나와요. 기간 명사.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점 말고 3시 정각 말고 3시간 같은 기간 명사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 뒤를 보니까 지금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간이라는 기간 명사가 나왔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장 중에서 어떤 게 빈칸에 들어갈지를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개의 보기 중에서 3개는 오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분석하기보다는 오답을 분석하기보다는 앞뒤 문장을 분석하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왔죠? 그럼 앞 문장을 많이 보자는 얘기인데요. 앞 문장 보시면 방금 했던 지난 10년 동안 오크 씨는 조직해왔다. 여러 기금 모금 행사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얘기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지난 10년 동안 쭉 좋은 그런 기금 행사를 마련해 왔다. 그 다음 나온 문장이란 얘기예요. 보시면 개회식은 갑자기 개회식이 왜 나옵니까? 행사가 바로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별로 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보면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다 수업에 온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다음 지난밤의 이벤트는 나쁘진 않은데 그러려면 요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때 파티 열린 요때 마지막 빈칸은 별론 것 같죠. 다음 D를 보겠습니다. 오크 씨는 앞으로 미래 느낌을 주고 있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파트 6는 후반부로 갈수록 미래 시제로 바뀌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이 잘못 나왔네. D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해설지에도 정답이 D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회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발수신자가 있으면 꼭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발신자는 부사장님이고요. 운영부서의 부사장님이고요. 다음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제목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고 보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쉬운 문법 문제 같아요. 어근음 같은데 꼬랑지가 다르죠. 보세요. S가 붙으면 동사 아니면 명사인데 여기에 ed, ing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보통 동사로 쓰이는 친구겠죠. 네, 이 친구는 명사도 됩니다.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다음 ing로 끝나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고요. ed로 끝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친구도 여러분 얘랑 똑같죠. C번하고 똑같이 동사, 명사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원래 기본 단어일수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 단어일수록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다, 사용, 사용하다, 사용 그런 거 있죠. 다음 두 번째는 어휘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연결 문제, 마지막에 또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제는 품사니까 가볍게 풀어볼게요. 35번 빈칸 앞에 넘버 오브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거의 many의 뜻이 있습니다. 거의 many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많은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형태의 명사를 골라주면 되겠죠. 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많은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36번은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급여 명세서가 더 이상 이메일로 안 갑니다. 직원분들 급여 명세서가 이메일로 안 갑니다. 대신에 대안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직원분들이 직접 접근해서 뭘 해야 한다. 직접 온라인으로 가서 직접 어떻게 된다. 그걸 봐야 한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인스테드가 굉장한 힌트를 줬습니다. 원래는 이메일로 보냈는데 대신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정답 view, 보다란 뜻이죠. 다음 37번 문제는 앞문장, 뒷문장을 보셔야 돼요. 앞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볼게요. 다른 모든 거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remain the same, 똑같이 유지됩니다. 바뀌는 게 없다는 뜻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계속 똑같습니다. continue, 계속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다음 문장도 반전의 연결 없죠? 그러나 이런 거 없죠? 그럼 앞 두 문장과 비슷한 맥락이 계속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다른 절차들은 똑같이 유지됩니다. 계속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나온 문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계속 똑같이 고수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결어 보이죠? 이런 거 위주로 먼저 연결어, 이런 거 먼저 봐야 돼요. 나머지들은 사실 앞과 뒤의 관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D번의 also 같은 경우는 앞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추가된다는 걸 보여주는 부사란 말이에요. 또한 예전의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답은 T가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꼭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연결어가 있는 걸 먼저 봐도 괜찮습니다. 다음 여러분 마지막 38번이 되겠습니다. 38번은 우리가 아까 했던 파트 5의 주어 자리 명사 어휘 문제. 주어 자리의 명사 어휘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를 보자 그랬죠. 동사가 distribute. 얘는 어떤 느낌이죠? 나눠주는, 배포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명사는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명사가 되죠. 이렇게 동사를 보고 주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뭐예요? 지시서, 설명서. 그래서 약간 동의 한번 적어볼까요? manual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지시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설명서를 배포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푸는 주어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파트 6까지 끝내봤고요. 그럼 파트 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트 7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7을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상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쉬운 문제 위주로 먼저 푸는 게 시간 관리에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일단 글의 속성 볼까요? 메모. 그리고 발수신자를 보면 COC가 우리 재무부서의 직원분들에게 보내는 거고요. 중요한 공지라는 모호한 제목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파트 7은 이렇게 발수신자 확인하고 본문이 아닌 질문부터 보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나 목적 문제죠. 이거는 맨 처음에 안 풀리면 그냥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풀어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5월 사이만 노려보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마지막, 코베이시가 누군지 이 고유대명사 실명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매니저, 동격 보이죠? 동격 명사죠. 오스틴 씨가 뉴욕의 직업을 이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뭘까요? 송별회가 됩니다. 우리가 송별회를 할 거다. 여기서 여기 나왔네요. 5월 4일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질문은 항상 두 개,
세 개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최소 2개, 최대 3개는 봐줘야 돼요. 왜? 이게 먼저 풀 수 있으니까. 5월 4일은 송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스틴 씨를 위한 송별회가 있는 날이니까 오스틴 씨가 그 모임에 참석할 확률이 높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먼저 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2개 봐야 돼요. 괜히 이거 풀기 위해서 지문 다 보고 얘네 풀기 위해 한 번 더 보고 억울하잖아요. 다음 세 번째 질문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주제 목적이 후반부에 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원하는 게 많네요. 나는 또한 원한다. 뭐 새로운 매니저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이 코베이 씨네요. 코베이 씨 정보 얻었죠? 새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새롭게 고용된 매니저분.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는 글일까요? 지금 사실 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도 파악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내용이 뭐 비슷한 내용이라면 그게 주제가 됩니다. 이게 뭐죠? 어떤 분이 나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 이런 거죠. 원래 토익에 잘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 한번 써볼까요? 무언가가 바뀐다. change. 무언가가 바뀐다. 무언가가 바뀐다. 이런 개념이 원래 그 토익에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무언가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잠깐만요. L입니다. 무언가가 바뀐다. 변경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인사의 변화가 됩니다. 매니저가 교체된 거죠. 그래서 정답 A, D,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익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트도 많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잘 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본 세트 했으니까 2중, 3중 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2중 지문, 이메일하고 광고인데요. 발 수신자 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회사에서 보냈죠. 이건 비품 회사죠. 가정 비품 회사에서 보낸 건데 워크샵에 관련된 거고, 여러분 첨부물은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flyer, 전단지란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언가 훈련이 있네요. 뭔가 배우는, 작문을 배우는 훈련이 있네요. 그거에 관련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봤으니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메일의 목적, 다음 동의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뿔머 씨는 첫 번째 글의 발신자였죠.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서 I, my, me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 정보 위주로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제가 전단지를 첨부했습니다. 참석하고 싶어하는 전단지를 첨부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I 전부 다 뿔멋이죠. 정보 얻었습니다. 저 같으면 정보를 얻을 때마다 보기로 갈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나왔죠. 제가 참석하고 싶은 워크숍의 전단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A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보다 두세 번째 질문이 먼저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질문은 최소 2개, 최대 3개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주제 목적이 좀 늦게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다음 좀 더 읽어보시면 여기를 볼까요? 두 번째부터. 여기네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올드부터 볼게요. 우리 디자인이 심플하고 쉽긴 하지만 여러분 올도를 봤어요. 올도는 반전이죠. 심플하고 쉬워. 근데 이 뒤에 내용은 뭘까요? 이 뒤에 내용은 뭘까요? 이거는 반대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 해석을 못하더라도 얘는 어렵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올도는 반전을 연결합니다. 올도 바로 뒤에 무언가 쉽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내용은 반전이니까 어렵다. 그리고 뭔가 부정적, 계속 부정적이죠. 비판이 있다. 어떻다고 부정적이죠. 길고 복잡하다는 불평이 있다. 부정적인 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의어 문제인데 동의어 문제는 일단 지워보세요. 지우면 오히려 더 잘 풀립니다.
여기에 빈칸 나왔어요. 마치 어휘 문제처럼 풀면 돼요. 얘를 지우고 어휘 문제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지우고 어휘 문제처럼 풀어볼게요. 지금 이 내용은 좀 길고 복잡하다. 어쨌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다. 우리가 뭔가 개선하자. 이렇게 개선하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방금 나왔던 이 문제의 반대가 됩니다.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자. 이 빈칸에 들어갈 건 이렇게 개선하자 이거거든요. 길고 복잡하다의 반대말을 우리는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brief가 되겠습니다. 뭔가 간략한 그런 설명서가 필요하다. 정답 A가 되고요. 이거 C 한 번 있을 거예요. C번은 직접적인 이란 뜻이에요. 뭔가 뚫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롱의 반대말을 찾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완벽한 독해를 못하더라도 정답은 찾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올도였어요. 올도의 생모하고 쉽긴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은 뭔가 부정적이다 나왔죠. 그래서 중요했던 단어가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무언가 반대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간략한이 정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 다 해석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연결어들을 보고 또 이러한 연결의 조동사나 이러한 개선하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마지막을 보면 쭉 읽어보면 이렇게 뭔가 밑밥을 깔다가 어떤 내용 나왔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비용이 $520다. 여러분 별표해 볼게요. 그리고요. 요게 115의 등록료를 포함한 거고 160의 비싼 것도 먹네요. 숙박료를 포함한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속내를 드러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고려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이메일의 목적은 사실 맨 위에 나온 게 아니고 맨 아래에 있잖아요. 이래서 질문은 최소 2개, 최대 3개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큰 돈을 달라기 미안하니까 밑밥 쭉 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돈을 요구한다가 되겠습니다. 뭔가 자금을 주세요. 워크숍 갈래요? 자금을 주세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좀 간결하게 설명서를 써야 되니까 내가 워크숍 가서 배울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돈의 숫자에 별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숫자가 연계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독해하실 때 항상 숫자나 대문자 같은 건 항상 별표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연계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연계 문제가 뭔데요? 이렇게 이중 지문이라면 5개의 질문 중에 1개가 보통 1개가 연계 질문입니다. 연계 지문은 2개의 지문을 다 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1개의 지문 보고 푸는 이런 문제랑 좀 다른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연계 문제 같아요. 5개의 질문 중에 하나가 연계라고 했죠. 보통 이렇게 선택지가 짧은 게 연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을 볼게요. 뿔머 씨가 잘못 이해한 게 뭔지. 사실 뿔머 씨가 잘못 이해한 건 뿔머 씨의 첫 번째 그 요청 이메일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모르고 쓴 거죠. 맞죠? 그래서 2번째까지 봐야 한다. 2번째 지문까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알레드 씨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 이 2개를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알레드 씨가 여기 있네요. 알레드 씨는 강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라고 나왔죠? 어휘 다 챙기세요. 중요한 거 찍어드린 겁니다. 알레드 씨는 경험 많은 강사님이다. 20년간의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작문을 가르치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다. 왜요? 강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워크숍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 지문의 속성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업 광고였어요.
워크샵 수업 광고였단 말이에요. 보이죠? 트레이닝 코스랑 워크샵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마지막 79번을 풀기 위해선 여러분 잘못 이해한 걸 골라야 하는데 연계 문제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숫자나 대문자 위주로 한번 역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니까 맨 마지막에 130달러가 워크샵 비용이고요. 또 120달러는 뭐예요? 친구랑 같이 사인하면 그렇고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별표한 거 있죠? 별표한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풀머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록료가 115달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광고를 보니까 등록료는 130 또는 120달러잖아요. 그러면 둘 다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잘못 이해한 거죠. 정답은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우리가 봤는데 독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보고 숫자를 맞춰보는 그런 풀이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얘가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연계 문제는 숫자나 대문자 위주로 먼저 봐야 한다는 거. 알겠죠? 숫자나 대문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지울 수 있는 거고 최소 하나는 지울 수 있는 거고 운 좋으면 이렇게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고. 알겠죠?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목적 문제가 늦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얘가 좀 늦게 풀렸죠. 후반부에 풀렸죠. 다음 동의어 문제는 가리고 풀자라는 거. 길고 복잡하다가 반대 개념으로 표현된 거죠. 간결하다. 다음 세 번째 이분은 지문에서 I, my, me, mine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된다는 거. 극초반부에 풀렸죠. 특이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극초반부에 풀렸다. 다음 5개의 질문 중에 하나는 연계죠. 7, 9번이 연계였습니다. 연계인 걸 눈치채고 여러분이 숫자 위주로 먼저 봤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이분은 실명을 찾아가지고 바로 풀었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대명사 보이죠? 대문자 보이죠? 대문자. 요거 위주로 보면 빨리 이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바로 골랐고요. 정리됐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패턴이 정말 잘 먹혀요. 그럼 하나 더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중 지문이에요. 지문이 공지, 웹페이지, 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공지 참 기네요. 영국 전문가 협회라는 이 공지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호텔 같아요. 런던의 호텔. 특별 행사를 하나 봐요. 시상식이다. 복합명사 시상식.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 별표 볼게요. 아니 왜 갑자기 지문에 별표를 해요? 영수증은 숫자가 많죠? 숫자가 또 연계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의 중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숫자. 그리고 이제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헌터 씨의 작품, 워크는 명사로 작품이죠. 작품의 모든 특징을 고르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공통적인 거. 이렇게 공통적인 걸 고르라는 문제들은 정답이 한 곳이 아니고 좀 퍼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얘도 조금 늦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이 지문 한 곳에 특정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널리 퍼져 있는 경우. 모두 다 적용되는 거. 알겠죠? 두 번째는 동의어 문제니까 얘를 사실상 지워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별 할인 가격. 이거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승자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맞나요? 맞죠. 30년 동안 저자인 여기 쉼표가 생략된 거예요. 저자인 헌터 씨는 여기 동의어 문제가 여기 나왔네. 이거 지워봅시다. 30년 동안 저자인 헌터 씨는 쭉쭉쭉 우리 성인 문학과 또 역사 교육의 이거였대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렇게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랑 동격이죠. 헌터 씨가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왠지 education, 교육이 있으니까 뭘 골랐어요? 이 티처를 고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티처, 트레이너 이런 거는 직업이었잖아요. 사실 A번도 살짝 직업이죠. 그런데 이미 직업은 어떻게 언급되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저자, 작가라는 직업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직업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직업이 두 개 있다면 other and teacher 이런 식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패턴은 아닌 것 같고요. 저자인 헌터 씨는 30년 동안 이런 아동 교육에 뭐였다? 직업 아닌 거 뭐였다? 지지자였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고르는 동의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다음 공통적인 거 찾으면 되는 거고, 다음 특별 방 가격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읽어보시면 작품 나왔네요. 작품 나왔죠. 공통적인 거 찾아야 돼요. 작품을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작품은 뭘 보여줍니까? 1900년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작품 있죠. 요거는 뭘 보여줍니까? 그렇죠. 또 19세기 옛날 얘기 골드러시라고 있죠. 추억팔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소설은 뭘 보여줍니까? 또 초창기를 보여주고 있죠. 뭔가 다 현재가 아니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공통적인 거, 모든 거. 정답 어떻게 달리 표현됐죠? 그렇죠. 뭔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6번은 8, 7번보다 좀 늦게 풀린 패턴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특별 방 가격만 찾아볼게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특별 방 가격은 여긴 딱히 여기 있네요. 마지막 특별 가격이 있다 나왔는데 여긴 정답이 없었습니다. 좀 가서 우리 세 번째 질문이니까 이제 두 번째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별 가격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특별 가격이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정보를 얻었죠. 그럼 여러분 능동적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최소 보기 하나라도 지우고, 아니면 지금처럼 운 좋게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뭐죠? 제한된 시간만 이용 가능하다. 3일 동안만 이용 가능하다. 정답은 D요. 알겠죠? 다음 여러분 여기에 별표해 볼게요. 아니 왜 별표했는데요? 3중 지문은 5개의 질문 중에 한 2개 정도가, 보통 2개 정도가 연계 문제라 그랬죠? 이 2개는 연계로 접근해야 돼요. 영시에 관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영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 세 번째 지문을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안 나와. 왜요? 이거는 연계 문제니까요. 그래서 아까 조언 드렸듯 숫자 위주로 보세요. 이분은 15일 날 하신 분이고, 그다음 주소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또 13일, 14일 날, 15일 날은 영수증 날짜고요. 13, 14일 날 들어오고 나가셨고, 그다음 방번호하고 또 포인트가 3,000이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 150달러에 모았다. 그런 얘기를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이 절대 안 나오죠. 연계 문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봤던 숫자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3,000 리워드 포인트를 받았다. 적립금 3,000 포인트를 받았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약하시는 동안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end는 그러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3,000 포인트를 받으실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수증 보니까 3,000 포인트를 받았죠. 그 말은 이분은 앱을 다운로드한 분이겠네요. 그럴 확률 높으면 정답인 게 바로 이 암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인 걸 파악하고 이분의 숫자 정보를 보고 또 역으로 또 넘어간 거죠. 다른 지문으로. 마지막 이게 좀 어려웠어요. 방 가격에 포함된 거. 그런데 세 번째 영수증 봐도 방 가격 포함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 가격 포함 이 두 번째 지문 보시면 이 방 가격은 포함한다. 뭐 저녁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다. 이게 뭔지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기로 가볼까요? 보기로 가는데 이거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저녁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중식이 나왔으니까 탈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A번 볼게요. A번 이거 아니잖아 하고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아까 지문에서 나온 거는 엔터테인먼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음악 공연인지 마술 공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틀린 정보가 아니고 뭐예요? 쓰세요. 불충분한 정보입니다. 아까 D 같은 경우는 틀린 정보죠. 저녁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점심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바로 지우면 되는데 A번 같은 경우는 틀린 정보가 아니고요. 불충분한 정보입니다. 공연이긴 공연인지 그게 어떤 공연인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불충분한 정보가 나올 때 연계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연이 뭔지 능동적으로 다른 지문으로 그 공연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얘는 공연 없죠? 공연 찾아보세요. 여기 공연 없죠?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공연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앙상블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합창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맞네요. 앙상블이니까 음악 공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3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2개라는 거 먼저 알고 이제부터 올 같은 단어가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정답이 한 곳에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퍼져 있다라는 거. 알겠죠? 한 지문 내에 퍼져 있거나 아니면 뭐 2개의 지문에 퍼져 있을 수도 있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름. 공통적인 게 추억팔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다음 2번째입니다. 동의어 문제를 지우고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문맥상 왠지 티처 같은데 여러분 앞에 저자라는 직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직업 명사라기보다는 얘는 고문이란 뜻이죠. 직업과 관련 없는 서포터가 더 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3번째 특별 방 가격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그게 바로 12일부터 14일까지만 한다. 리미티드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패러프레이징. 다음 이 2개는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했었어야 돼. 시험장에서도요. 영시의 영수증을 보니까 여러 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안 풀렸잖아요. 영시는 영수증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다른 질문 가서 숫자를 대조해 봐야죠. 대칭해 봐야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나왔죠. 앱 깔면 3,000포인트. 마지막 이것도 연계를 눈치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 가격에 포함된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분명 저녁이라 했으니까 점심 탈락이고 다음 뭔가 공연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음악 공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충분한 정보니까 정답 될 가능성이 있는 연계 문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첫 번째 지문에 공연만 찾아요. 앙상블 맞네요. 합창단 이런 뜻이니까 뮤지컬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좀 어려운 세트였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을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달 토익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